자, 여러분, 내란죄가 빠지면 헌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았습니까? 여러분은 내란죄가 빠졌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짜장 소스가 빠진 짜장면이다, 안고 빠진 찐빵이다, 만두에 소가 없다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죄가 빠졌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유튜브에서 재밌는 썸네일을 발견했습니다. 탄핵은 각하다. 탄핵은 각하다. 탄핵은 각하임을 확신한다. 탄핵이 각하이다. 각하여야 한다. 등등이었습니다. 바로 아시아투데이에서요. 오늘 메인 제목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글자가 뭔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요. 다루었는데요. 탄핵이 금주 각하 내주 기각 유력이에요. 네, 아시아투데이 신문에서 이렇게 다루고 난 뒤에 바로 정말 모든 뉴스에서 다 탄핵은 각하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이 왜 각하냐고 물으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란죄가 헌재에서 빠졌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탄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탄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탄핵이 각하인 헌재 결정을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영배 찾으러 갑시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문영배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형배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이 전원일치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별개의 의견이라고 해서 3명이 네. 이렇게 조금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기각이 맞다. 이제 이렇게 3명이 한 거 알고 계시죠? 감사원장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했지만 감사원장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3사람이 기각 의견에 동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영배는 뭡니까? 별개 의견에도 없습니다. 모두 다 찾고 있습니다. 형배야 어디 갔니? 너 왜 그러니?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전한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은 각하임을 100% 확신한다라고. 자, 내란 증거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탄핵은 각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댓글을 힘차게 남겨주세요.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방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배야 어디 갔니라고요. 문형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배가 사라진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뉴스를 한번 보면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헌재 판결, 금주 각하, 내주 기각 유력. 아시아투데이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판결이 선고가 되면 각하이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기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란죄 철회 문제, 그 다음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흥결이 분명하게 있다 등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각하가 맞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8대0으로 각하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지금 3명이 좀 저항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아마 그 의견이 8대0 각하 의견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표결하면 저쪽에서 6표가 절대 못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기각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아시아투데이 뉴스에서요. 헌재 판결 금주는 각하, 내주는 기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언론의 기사로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나올 것이고 각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거의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라운드 C부터 시작해서 고성국 TV부터 시작해서 성창경 TV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대충 봤더니 거의 다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각하라고 쓰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댓글도 쓰고 계신데 여러분 각하라고 생각하시면 각하라고 하고 하트 한 번 정도 띄워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 금주 각하 내주 기각이 유력하다고 하는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뉴스를 보면요. 인용 기각 각하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 보통은요. 인용 아니면 기각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인용 기각 각하 갑자기 각하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근데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윤 탄핵 심판인데 인용은 안 보겠어요. 싫어요. 정 변호사님 기각이라고 보는 것과 각하라고 보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기각이라고 보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그죠? 핵심 사유가 국헌문란과 개헌법 위반입니다. 근데 뭐 국무회의 시간 짧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 그리고 결국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의 문제 역시 결국은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각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기각 의견에도 동조하지만 저는 이 각하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위에서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우는 거고 그것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대한 어떤 절차상 하자라고 우리 헌법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또 다른 사유 중에 하나는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 2명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행한 헌법재판이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하다.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각하 의견에 동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하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3번 뉴스 보겠습니다. 위법성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위법성과 파면할 정도 아니고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했다. 이번 탄핵 재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법성과 파면할 정도 아니다.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했다. 홍장원이죠. 그리고 누구죠? 곽종근. 네. 여러분 그 사람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황도수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좌파예요. 좌파 교수입니다. 근데 좌파 교수인데도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했고 그리고 위법성 정도가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운 거죠. 사실 저는 이 말을 황도수 교수가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황도수 교수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스스로가 좌파 교수임을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위법성이 파면할 정도가 아니고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하다라고 하니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각하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각하가 되지 않더라도 인용이 아니라 기각으로 끝날 것이다. 네. 네, 4번 뉴스 보면은 좀 더 확신이 갑니다. 3주째 결론 못 내리고 있는 헌재, 곽종근과 홍장원 진술에 의견 차이가 있다. 아시아투데이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맞죠? 곽종근과 홍장원. 여러분 홍장원의 그 글 기억나세요? 저는요, 그 글을 보고 따라 쓴 사람이 더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에 의견 차가 있고, 헌재에서도 진술에 너무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장원은 그 이상한 메모를 적었다는 장소도 이상하고요. 지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로 글 쓴다는 게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맨 먼저 쓴 거 글씨체를 못 알아볼 정도라 그래갖고 없애버렸다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로 갖고 나왔죠 다시.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글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 다른 또 보좌관을 시켜서 글을 쓰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보좌관한테 너 아까 쓴 거 그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 이게 장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버전이나 있는 홍장원의 진술은 뭐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배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곽종근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곽종근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유튜버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원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람은 장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12월 6일인데 갑자기 12월 8일 날 저쪽에서 붙여준 변호사가 접근을 하더니 자수서라는 걸 썼는데 갑자기 자수서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 비로소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낸 사람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곽종근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5번 뉴스인데요. 여러분은 요즘 탄핵 반대, 우리 쪽 집회 규모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집회하는 것이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헌재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저 삭발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삭발 릴레이인데요. 오늘 우리 아시아투데이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삭발 릴레이가 이제는 뭐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깃발이 펄럭이고 있고요. 사람 모인 숫자 보시면 이제는 그냥 이게 이 숫자가요. 어마어마하다예요. 옛날에는요. 저희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화문 나가니? 광화문 나가. 그러면 어디서 볼까? 뭐 어디서 봐? 광화문에 가면 왔다 갔다 하면 보겠지. 진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너 어디가? 구미. 어이 이번 주 구미야? 너는 어디가? 광화문. 너는 여의도. 너는 헌재. 이제는 장소가 너무너무 다양해서요. 뭐 갈 곳이 많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저 기사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광화문에 지금 뭐 경찰은 35,000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최 측은 약 35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뿐만 아니라 여의도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구미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에 모인 사람과 저들이 경복궁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봐도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민주당 좌파들은 이제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조직적으로 동원해 가지고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자발적인 우리 보수파 국민들의 이 참여 앞에 정말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는 이유를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뭐 러시아제 뭐 무기를 밀수해 가지고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에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뭐냐면 본인이 막 메시지 보내고 막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봤자 모이는 사람이 5,500명, 뭐 10,0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색이 당대표의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인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 테러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갑자기 내란 수계라고 이름이 붙어서 기사마다 내란 수계라고 나가고 있으면 저 분통이 얼마나 터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존심에 법정에서 너 내란 수계야. 그 기사에서 너 내란 수계야. 조롱하면서 내란 수계 그러면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평생 검사라도 살아오던 그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하면요. 전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내란 혐의 6번입니다.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주요 군경 인사 공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 잘 생각해보면요. 제일 먼저 김용현부터 잡아서 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란 수계야 내란이야. 무슨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불났어요 하니까 다들 정신없이 모여서 뛰어가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군경 인사 공판도 시작되고 내란 혐의 내란 수계 됐는데요. 7번입니다. 그
그 내란을 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내란을 빼겠다고 했으면 헌재는 심리를 중단했어야 돼요. 내란이 빠졌어요. 제일 먼저 내란죄, 내란 수기라고 했는데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면 왜 각하 이야기가 나오느냐.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국회가 내란죄를 제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탄핵 소추를 해놓고 지네 마음대로 내란죄를 뺀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반해서 막 수사 기록 자료를 받고 기타 등등 해서 절차에 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이 자격이 없는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각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내란죄가를 뺀다라고 했을 때 헌재가 심리를 중단했었어야죠. 아니면 뭡니까? 지난번에 마은혁 할 때처럼 기회를 줬었어야죠. 야, 니네 지금 이건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철회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기회를 사실상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또는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으니까 잘못된 진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 탄핵재판에서 각하가 돼서 현직에 복귀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군경 인사들에 대한 기소를 공소라고 하거든요. 공소 취소하도록 법무부 장관한테 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혐의가 빠진 7분 뉴스입니다. 네, 7번 뉴스입니다. 지금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빠졌는데 헌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 내란죄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소추가 됐을까요? 내란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이 통과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내란죄가 있었기에 탄핵이 통과됐는데 내란죄를 탄핵이 통과한 그 상태로 헌재에 와서 내란죄를 뺐어요. 자, 정 변호사님과 제가 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다 같이 한 얘기가 내란죄가 빠졌는데 왜 탄핵을 하고 있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제가 탄핵소추에 찬성했습니다. 근데 왜 찬성했느냐? 내란죄인 줄 알고 좌파들이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대통령이라도 우리 대통령이라도 탄핵 소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탄핵 소추에 동의를 했는데 이처럼 탄핵 소추 사안에서 내란죄를 뺐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탄핵 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됐고 안철수도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소신껏 앉아갖고 나는 탄핵에 찬성할 거야, 소추에 찬성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란죄 빠지는 줄 알았으면 나 찬성 안 했지라고 안철수조차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이번에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이 용기 있게 고백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란죄가 빠지면 헌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았습니까? 여러분은 내란죄가 빠졌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짜장 소스가 빠진 짜장면이다, 안고 빠진 찐빵이다, 만두에 소가 없다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죄가 빠졌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